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녹화 업로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원하게 한 방 날렸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한 방 날렸습니다. 어제 왕치산 중국 부주석 이번에 축하 사절단으로 왔죠. 왕치산 아주 건방스럽게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는 표현 안 썼습니다만은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고 초청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중 초청에 감사한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를 고대한다. 한마디로 네가 와라 서울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외교 관례상 정상 외교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난 것은 2017년 12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인 당시에 혼모받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2019년 그때는 성도 청두라고 그러죠. 스촨성 거기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건 빼자고요. 어차피 그거는 한중일 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거기 시진핑, 아베, 문재인 씨 이렇게 셋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엔 시진핑이 올 차례죠. 어디 건방스럽게 무슨 예전에 요즘 시진핑이 보니까 이제 보면 장기 이 독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마디로 예전에 보면 중국몽 하더니 옛날 자신이 황제인 줄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됐으면 책봉 받으러 오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들려요. 안 될 이야기죠. 마침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참 윤석열 대통령이 배심 있게 잘하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60일 동안에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국에는 박진 특사를, 일본에는 정진석 특사를 갖다 보냈습니다. 중국에 특사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중국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너무 기울어진 모아 사상에 듬뿍 빠져있는 운동권 좌파들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중국의 경사되다 못해서 과거 소중화 자초하면서 중국 사람들만 벌벌 기던 위정 척사를 앞세워서 그저 중국에도 사라지고 없는 주제를 갖다가 늘 입에 달고 살던 그런 자들의 판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존심이 구겨졌죠.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2017년 문재인 씨 당시 대통령 당시에 중국 가서 9끼인가 10끼 중에 1끼인가 2끼 저쪽에서 밥 주는 거 먹고 나머지 몽창 부인 김정숙 씨하고 당시 노영민 대사하고 혼밥했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아침부터 유토우라고 그러던가요? 그저 중국의 꽈배기가 튀긴 거. 그저 두유에다가 그 튀긴 거 먹으면서 중국 서민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 같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진핑 주석 만나서 중국은 큰 산과 같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뼛속 깊이 모화 사상, 친일보다 더 나쁜 친일파보다 더 나쁜 모화 사상 뼛속까지 박혀 있는 그 자들입니다.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 했죠. 그런 가운데 2017년 강경화 씨, 하긴 알겠습니까? 강경화 씨가 위에서 시키니까 흔한 얘기를 까라니까 깐 거죠. 산불 약속, 정확히 약속이라고는 안 했죠. 우리 언론이 산불 약속이라고 그랬죠.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사드 배치 안 하겠다. MD 체제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구축하지 않겠다. 그걸 협의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 보면 세상 일이 참 재밌는 게 문재인 씨나 강경화 씨도 창피한 줄은 알았는 모양이지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니까 산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 약속도 합의도 아니고 협의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인 박진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산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 라고 5년 동안 앵무새 마냥 내거려왔던 겁니다. 사드 문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주권의 문제로서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 여긴 특사 보내면서 중국에 특사 보내지 않았어요. 더욱 재밌는 것은 어제 취임식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축하 사절단 보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순서도 정확히 미국, 일본, 중국으로 정했습니다. 급으로 따지면야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이 제일 세죠. 왕치산 부주석은 말 그대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절 단장은 누구냐니까 현역 의원도 정부의 고위직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 부통령의 남편입니다. 일본 축하 사절단의 단장은 외상이죠. 그러니까 급으로만 보면은 왕치산이 굉장히 굴욕인 겁니다. 한마디로 너 줄 서서 기다려 임마. 자,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야 5월 20일 되면 지금 한국,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그 안보적 가치, 안보적 중요성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에서 있게 될 쿼드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국을 2박 3일 먼저 들러갑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보면 시진핑 무슨 뭐 과거 뭐 조선시대 때 명나라 뭐 책봉 받으러 가듯이 오라? 윤석열 대통령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네가 와라 서울로. 배심이 있어서 좋으네요. 오늘도 좀 보면 외교 문제 아마 지금 보면 대부분의 많은 방송들이 보니까 뭐 아무래도 보면 뭐 김건희 여사가 옷이 뭐 이렇게 뭐 현충원 갈 때하고 국회 들어올 때 옷이 달랐다라든가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90도절을 했는데 문재인 씨하고 김정숙 씨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환송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없었다. 김건희 여사는 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신변잡기적인 또 뭐 이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6분 40초가량 되는데 3,303자더라고요. 이거 잘도 세놨네요. 3,300자에 대해서 거기서 자유라는 단어를 갖다 35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제 제가 걱정되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써넣은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단호한 자세로 지금 민주주의를 갖다가 수의 우위, 수의 다수를 갖다가 앞장세워서 집 밟으려 하는 반지성주의에 결연히 맞서겠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대중 문제에 있어서도 흔한 이야기로 뭐 안미 경중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치게 기울어 왜냐하니까 문재인 정부와 운동권 386 아이들은 모아 근데 중국만 보면 그냥 줄줄줄 그냥 오줌을 줄줄 쌀 정도로 모아 뼛속 깊이
뼛속 깊이 모아사생에 젖어 있는 자들이거든요. 정확히 하면 마오쩌둥으로 대변되는 중국 공산당의, 왜? 그들이 보았을 때는 공산당의 성공 사례를 중국으로 보는 거거든요. 중국식 사회주의를 갖다 통해서 막스 레닌주의의 변형된 모습으로 G2까지 성장한 중국은 좌파들이 보았을 때는 성공 모델인 겁니다. 마치 과거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희한한 풍습을 갖다 지키겠다고 뇌까렸던 얼빠짐이나 386 아이들, 운동권 아이들, 거기에 얹혔던 문재인 씨 같은 사람들은 그저 입만 열면은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가의 대화, 마오의 승리, 모태똥의 승리를 뇌까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기울었던 지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씨 입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큰 산봉우리같이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비굴한 자세, 아주 비굴한 자세가 나왔던데, 이 비굴했던 대한민국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네가 와라 서울로,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 TV를 보는 기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어서 많은 보도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